오늘 포럼은 학교 안팎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3회 청소년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33회 청소년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안팎의 여러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들이 연계 협력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것이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하나의 해법으로서 여러 사례도 공유하고 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 과제가 좀 더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와 학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공간이지만 두 정책의 연결점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면서 이 청소년계와 교육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게 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청소년 활동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그런 접점을 찾아보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협력할 수 있는 모델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좀 창출하려고 노력을 했고,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그리고 현장 곳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요인들, 지금 말씀드린 장애 요인들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연계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연계협력을 위한 역량, 그리고 특히 정보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연계협력을 힘들게 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학교 안팎 청소년 정책 협력 체계 개선 방안을 4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차원적 협력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 그러니까 중앙정부 간,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 단위,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유 플랫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 단위별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컨텐츠를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 분야별로 컨텐츠 중심의 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학교 청소년 시설 공간 공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원에서 청개구리 연못 자유공간 학교 안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 통해서 좀 공간 공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 상호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양성 과정 속에 학교 교육 과정 이해하는 부분도 청소년 분야에 필요하고, 또 학교 교사 양성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을 위하여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현장의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최 박사님께서도 연구에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학교의 시작은 3월 1일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안내가 4월, 5월 이럴 때 내려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연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학교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요. 현실적인 교육 정책의 맥락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선호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영역이 봉사였습니다. 그거는 대학 입시에서 봉사활동 영역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했었던 건데요. 지금 향후 이루어질 대입 정책에서 봉사 영역의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잘 안 가게 되죠. 이런 현실적인 정책과 연동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격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충분히 검증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개발한다고 한다면 현재 어떤 정책 흐름들이
위기가 아닌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즘 아이들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해가는 노력을 해주신다면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계속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신 컨텐츠 연계 강화일 거예요. 학생들이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실제 참여하고 있는 것과 참여하고 싶은 것 사이의 괴리가 크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했습니다. 제 토론문에 썼는데요. 법적으로도 교과군 실수를 20% 감축할 수 있어요. 20%면 주 하루거든요. 그 주 하루는 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가도 되고 학교 안으로 다양한 자원이 들어와도 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그것이 온라인이 됐든 마을이 됐든 기관이 됐든 학생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여백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가 선생님들에게 관건으로 달렸거든요. 그것과 더 맞물려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도약 정책을 하나 더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학교와 학생들이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 추진을 지금 시작을 할 거거든요. 체제들이 좀씩 이렇게 갖추어지고 있으니까 청소년 전문가분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추진 체계 아니면 전략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청소년 시설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또 다른 강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코로나가 진행이 됐을 때 학교에서는 방학이었지만 수련관 내에서는 벌써 코로나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지도자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할 것이냐. 비대면 활동, 온라인 콘텐츠 개발, 편집, 영상, 제작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앞서 나갔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랑 연계가 돼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교육 자료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은 학교에서의 인지가 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좀 다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제공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회의 공간으로 수련관에서는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차 공간 협소한데 회의 장소 안 나오는데 굳이 그런 데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청소년 시설에 청소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 시설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데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1학기, 2학기를 넘어갈 때 이제 방학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행복 드림 체험학교라는 콘텐츠로 학교 내의 작은 수련관, 학교 교과서하고 똑같이 맞물려 가지고 댄스 배우기, 45분 수업, 그다음에 뭐 음악 수업 그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서 협력 체계를 인지를 하다 보니까 학교와 수련 시설과의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인 거고요. 지금에서의 지역사회 협업 체계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되는 것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에너지를 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것부터 아니면 프로그램 작은 것부터 연결을 해서 지역사회와 학교 안팎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서 우리 지도자들도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펼쳐나가는 것 또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라북도에서 최근에 이제 토론 온 것 때문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하나 나왔어요. 전라북도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도 교육 거버넌스 조례는 다양한 교육 주체별로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상호 소통과 수기를 통해 교육 공동체 구현과 왜곡된 교육 가치를 회복하자 이 취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장 공감이 되는 건 수평적 협력 관계라는 것이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나 청소년 기관들은 제공자의 입장이었고요. 학교는 그 컨텐츠 내지 공간 또는 인력을 활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자와 공급자 또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수평적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좀 더 탄탄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나 청소년 기관에서는 컨텐츠를 만들고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수요자가 돼서 이제 사용한다라는 이 등식이 지금 시대에 이제 맞는 등식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아이들도 인터넷 기반으로 얼마든지 컨텐츠를 생산하고요. 서로가 만든 컨텐츠를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수시로 활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소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의 생산자로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대한 부분도 이참에 같이 논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원의 좋은 장을 만들면은 그 안에서 아이들은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소비하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접근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학교 교육과 지역에 있는 여러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교육의 체계로 나아가는 또 다른 변화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와 청소년 현장의 개별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따로 국밥처럼 놀았다면 이제는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 의미들을 가지고 함께하는 교육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세미나에서 가장 우리가 합의하고 동의하고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학교와 현장, 학교 안팎의 청소년 협력 체계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사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감안을 하면 학교와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청소년의 그 소위 말하는 그 건전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관점에서 볼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서로 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협력하고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비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